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 수가 급증하고 처벌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저희 의뢰인이 필로폰이나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하고 수수하는 데 가담했던 사실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이고요. 마약류를 전달하는 단순 심부름을 하는 드라퍼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마약 사범으로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아보셨던 의뢰인분들이라면 마약 사건은 항소는 100% 기각이야 라는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항소를 해도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저희의 변론을 통해서 1심의 징역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저희 의뢰인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책과 지인이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판매자로부터 마약류 판매를 도와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해서 케타민 620g을 비롯해서 아수의 마약류를 2개월여간 전달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로서 3천만 원 정도를 수익했던 사건입니다. 이 혐의 사실은 애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만으로 보면 최소 2년 반에서 최대 22년 6월 정도까지 아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고요. 의뢰인은 사전 구속이 된 상태로 1심을 받고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선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선임한 직후부터 했던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왜 재판부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을까?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변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를 분석한 끝에 제가 가져가고자 한 변론의 방향성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변론 포인트 첫 번째였는데요. 우리 의뢰인이 본인의 상선인 마약 판매자의 판매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적 행위 분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아주 끈질기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주장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뢰인과의 소통이거든요. 물론 1심 기록에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가 남아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의뢰인의 범죄 가담 사실에 관한 실체 사실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의뢰인분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 사실관계와 입증이 받아들여져서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변론 포인트입니다. 접견을 하면서 들었던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평소에 연락하고 있던 판매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나에게 1억 원이 넘는 정도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에 응해서 메신저를 보내고 실제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받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이 우리 의뢰인을 체포해서 이 사건이 입건이 되고 조사가 시작되었었던 것이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통해서 의뢰인을 입건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 즉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 변론을 했었고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리를 충분히 해주었던 것이 양형에도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변론 포인트입니다. 바로 공적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뢰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 내용인데요. 기록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1심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이게 가담했던 판매 행위의 상선인 판매자 혹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바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1심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해서 공적이 인정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양형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기록에서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했던 여러 가지 진술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항소 이유서와 변론 요지서에 담아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데 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정상 참작 사유인데요. 그냥 정상 참작 사유가 아닙니다. 찐 정상 참작 사유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소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초범이고 초범은 아니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 몸이 아프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아서 내가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상 사유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유들은 이미 재판부가 범죄조회 회보서와 증거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계적인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정상 사유들 외에도 약 10가지 정도의 정상 사유들을 추가로 체크하고 이를 변론을 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원용해가지고 판결에 반영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집행유예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마약 사건을 통해서 저희 법인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러 오는 의뢰인분들께 어떤 것들이 변론을 통해서 좋은 형량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마약 사건에 연루되신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들 알고 계세요. 요새 마약 사건 형량 너무 높다. 어차피 항소해봐야 그냥 기각이다. 검찰에서 5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7년 선고도 하더라. 소위 올려치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올려치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와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려치기 당하고 항소는 기각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대마, 합성대마, 필로폰, 코카인, LSD 마약류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거든요. 마약류의 종류도 이렇게 많은데 마약을 하는 행위 자체도 얼마나 많겠어요. 판매부터 제조, 밀수, 전달, 수수, 소지, 투약 정말 많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마약류와 또 그에 결부되는 다양한 행위 태양들이 각각 조합만 돼도 수백 가지의 마약 사범의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건 유형에 맞춰서 적합한 변론을 했을 때 의뢰인분들이 온당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은 항소심에서 저희가 공적을 인정받았던 사건인데요. 사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공적에 관한 진술, 수사 협조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누적을 시켜 나간다면 그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선고 결과에 크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서 수사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마약 전문 석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